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하이엔드 주상복합 건물, 더 스카이 팰리스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 KJ그룹 회장은 익숙하게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해제했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묵직한 문이 열리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고 오직 그만의 왕국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명품 구두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그는 늘 그랬듯 거실을 향해 무심하게 외쳤다. 나 왔어.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 평소라면 주방에서 희미한 음식 냄새와 함께 아내 윤서연의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야 했다. 오늘은 그 어떤 생명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며칠간의 해외 출장으로 쌓인 피로가 짜증으로 변질되려는 찰나였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리며 소파에 던졌. 거실은 갤러리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완벽함은 오히려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을 자아냈. 그는 침실로 향했다. 서연이 평소 좋아하던 은은한 아로마 향 대신 텅 빈 공간 특유의 싸늘한 공기만이 그를 맞았.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곧장 드레스룸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드레스룸의 절반이 텅 비어 있었다. 항상 단정하게 걸려있던 서연의 옷들, 그녀가 아끼던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옷만이 넓은 공간을 외롭게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 지훈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 출장 가기 전날 밤 그는 평소처럼 일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서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 그 안정감이 깨질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여러 번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 지우는 신경질적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며 집안을 서성였. 혹시 친정에 간 것일까?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하지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 그때 그의 시선이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에 멎었다. 그의 이름 강지훈 귀하라는 글씨가 서연의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의 무게였지만 이상하게도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심호흡을 한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모든 항목이 꼼꼼하게 채워져 있었고 맨 아래 윤서연이라는 이름 옆에는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위자료 청구 없음, 재산 분할 포기, 오직 하나의 요구, 이혼. 지우는 서류를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멍했다. 이혼.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결혼 생활에 열정은 없었을지언정 파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서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공기 같은 존재였.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하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는 비로소 그 공기가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시선이 이혼 서류 옆에 놓인 작은 물건으로 향했다. 그것은 낡고 녹슨 열쇠 하나였.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오래된 시골집 창고에서나 볼 법한 그런 구식 열쇠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열쇠를 집어들었. 차갑고 거친 새의 감촉이 손바닥에 생경하게 느껴졌. 이 열쇠는 뭐지? 집안의 그 어떤 문에도 맞지 않는 열쇠였다. 서연은 왜 이혼 서류와 함께 이 기묘한 물건을 남겨두고 간 것일까? 이것이 그녀가 남긴 메시지란 말인가? 지훈의 머릿속은 더욱 깊은 혼란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 성공적인 MA를 마치고 돌아온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심장은 차가운 불안감으로 가득 찼. 그는 다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완벽한 단절. 그녀는 작심하고 그를 떠난 것이다.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다고 자부했던 그가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 그날 밤 강지우는 처음으로 텅 빈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열쇠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쇳조각이 아니었. 지난 몇 년간 그가 외면하고 무시했던 아내의 시간, 그녀가 홀로 품고 있었을 비밀의 문을 여는 유일한 단서처럼 느껴졌. 그는 이제껏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아내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찾아야만 했.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퀭한 얼굴로 KJ그룹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 김 비서, 사람을 좀 찾아야겠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윤서연이라는 사람을 찾아. 오늘 안으로. 그의 지시는 언제나처럼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전에 없던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내를 찾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킨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한 마리 상처 입은 맹수와도 같았다.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 지우는 개인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이혼 서류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서연의 주변 인물, 가족 관계, 과거, 행적 등 그가 몰랐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함이었. 결혼 전 그는 서연의 고아라는 사실과 평범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 그에게는 K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손색 없는 조용한 내조자만 필요했을 뿐이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저 불빛들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장 어두운 곳에 홀로 서 있음을 깨달았. 그는 손에 든 열쇠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열쇠의 머리 부분에는 알아보기 힘든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책상 스탠드를 켜고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았. 그것은 작은 새싹 모양 같기도 했고 어떤 가문의 문장처럼 보이기도 했다. 지우는 즉시 김 비서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며 이 문양의 출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했.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가설이 떠올랐다. 사라졌. 서연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그가 모르는 빈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 어떤 상상도 이 낡은 열쇠와는 연결되지 않았. 열쇠는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현재의 모든 논리적인 추론을 비웃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KJ그룹의 정보망과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서연의 행방은 묘연했. 그녀는 CCTV를 피하는 방법,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남기지 않는 법, 현금만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 마치 오랫동안 이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지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오직 윤서연이라는 하나의 미스터리에 집중되어 있었. 임원들은 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감히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얼음장 같던 회장님의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란과 고뇌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열쇠에 새겨진 문양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보고였. 회장님 문양은 20년 전에 파산한 세론건설이라는 작은 건설사의 로고와 일치합니다. 세론건설. 지우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되물었. 그 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됐지? 김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세론건설은 당시 업계의 부당한 압력과 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로 무너졌고 대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유가족으로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김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유가족 딸의 이름이 윤서연입니다.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제자리를 찾는 듯한 끔찍한 충격이 그의 전신을 덮쳤. 서연의 과거, 그녀의 침묵, 그리고 그녀가 남긴 낡은 열쇠. 이 모든 것이 2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 그는 자신이 아내의 원수와 다름없는 세상에 속해 있었음을, 어쩌면 그 비극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 김 비서의 마지막 말은 지훈의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윤서연. 그가 지난 몇 년간 매일 밤 곁에서 잠들었던 아내의 이름이 20년 전 비극적으로 쓰러져간 한 남자의 절망과 겹쳐졌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고
손에 든 휴대폰이 납덩이처럼 무거웠.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났. 그가 쌓아올린 성공의 탑,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안에 숨겨진 상처 위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자각이 그를 덮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심했는지, 아내의 침묵 뒤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는지 전혀 몰랐. 지훈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새로운 건설, 그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당시 프로젝트 관련 자료 파산 과정, 그리고 KJ 그룹과의 연관성까지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혐오감이 서려 있었. 그는 전화를 끊고 낡은 열쇠를 손안에서 굴렸다. 이제 이 열쇠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이 그에게 남긴 판도라의 상자였. 상자를 여는 순간 그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 무엇일지 두려웠지만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 그것이 아내를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 다음 날 김 비서로부터 새로운 건설의 옛 주소지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 회사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윤 대표 가족이 살았던 낡은 연립주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었.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동네였다. 금이 간 아스팔트 도로와 칠이 벗겨진 담벼락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냈. 지우는 자신의 고급 세단이 이곳의 풍경과 얼마나 이질적인지를 느끼며 차에서 내렸다. 이곳이 서연이 자란 곳, 그녀의 행복과 불행이 시작된 장소였. 그는 주소지에 적힌 낡은 3층짜리 연립주택 앞에 섰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낡고 초라한 건물이었다. 그는 201호라고 적힌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 자물쇠는 오래전에 망가졌는지 열려 있었고 먼지 쌓인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2층 복도 끝 녹슨 철문이 그의 앞을 막아섰.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천천히 돌렸.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렸다. 그의 눈앞에 서연의 과거가 모습을 드러냈. 집안은 온통 잿빛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시간은 20년 전에 멈춰 있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 액자를 들어 먼지를 닦아냈다. 사진 속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서연과 그녀의 젊은 부모님이 있었. 사진 속 서연의 아버지는 인상이 좋고 선한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가 바로 새롬건설의 윤 대표였다. 지우는 그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 그는 작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마도 서연의 방이었을 것이다. 책상 위에는 낡은 동화책과 빛바랜 일기장이 놓여 있었. 지훈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어린 소녀의 서툰 글씨체로 쓰인 일기는 아빠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했.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을 짓는 사람이다. 아빠가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일기장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어두워졌. 아빠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나쁜 아저씨들이 아빠를 괴롭힌다고 했. 마지막 장에서 지훈의 손이 멈췄다. 아빠가 멀리 여행을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나는 혼자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어린 소녀의 절망이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 그는 일기장을 셔츠 품에 넣고 아버지의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 그곳에서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된 서류 뭉치였다. 새롬건설의 마지막 프로젝트 계약서와 부도 처리 관련 서류들이었.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 새롬건설을 무너뜨린 프로젝트의 최종 시공사로 선정된 곳이 바로 KJ그룹의 전신인 광진개발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20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회장은 그의 아버지고 그는 경영에 참여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 KJ그룹의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서연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사업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 서연이 결혼 생활 내내
어떤 심정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지, 그녀의 조용한 미소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겨져 있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 그녀는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것이었을까? 아니, 그랬다면 진작에 이 사실을 폭로했을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복수가 아닌 차마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저지른 행동들을 떠올렸다.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고 그녀의 생일에도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왔. 그녀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 앞에서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그녀의 생각이나 감정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최악의 남편이었다. 아니, 그는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지우는 먼지 쌓인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 서연을 찾는 것은 더 이상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함이 아니었. 그것은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속죄하기 위한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이 되어야만 했. 그는 낡은 집을 나오기 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이제 지훈에게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되었. 그는 차를 몰아 다시 서울의 중심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먼지 쌓인 낡은 동네에 머물러 있었다.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웠. 윤서연의 과거가 남긴 충격은 강지훈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 이전의 냉정하고 오만한 CEO는 사라지고 이제 그의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려는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았. 그는 더 이상 사라진 아내를 찾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20년 전의 비극을 바로잡고 아내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KJ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는 법무팀과 감사팀의 핵심 인력을 긴급 소집했다. 그의 지시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20년 전 우리 회사의 전신인 광진개발이 수주했던 은평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내 당시 경쟁사였던 세론건설의 파산 과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임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얼음장 같은 표정 앞에서 누구도 질문을 던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즉시 그룹의 방대한 자료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다.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과거의 기록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 지우는 밤을 새워가며 그 기록들을 파고들었. 서류상으로 광진개발의 프로젝트 수주 과정은 합법적이었다. 세롬건설은 자금난으로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 하지만 지우는 그 이면에 분명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당시 세롬건설에 자금을 대기로 했던 은행과 하청업체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 그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세롬건설의 회계 담당자였던 핵심 증인은 갑자기 해외로 떠났다며 연락이 두절되었.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하청업체 사무실에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모든 서류가 타버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지훈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았. 지훈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20년 전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 태양그룹의 최민식 회장. 업계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인물이며 KJ그룹과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숙적이었. 아니나 다를까. KJ그룹을 향한 외부의 압박이 시작되었. KJ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에서 갑자기 핵심 투자사가 자금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통보를 해왔. 그 투자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태양그룹의 자회사였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절묘한 공격이었. 최민식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KJ그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기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고 주가는 폭락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경고임을 알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 어느 날 밤 지우는 최민식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최민식의 목소리는 능구렁이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 강 회장, 요즘 자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들었네. 젊은 사람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놓치는 법이야. 덮어둬야 할 것은 덮어두는 게 순리 아니겠나. 지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덮어둬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인 것 같습니다만 최민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 자네, 그러다 다 잃을 수도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자네가 애타게 찾는 사람까지도 말이야.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연이 사라진 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실망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민식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최민식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챘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어쩌면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아내를 찾는 것을 넘어섰다. 이것은 그녀의 목숨과 그녀의 가족의 명예, 그리고 KJ그룹의 운명이 걸린 전면전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민식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지훈은 비서실을 통해 최민식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자금 흐름 정관계 인맥, 그리고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뒤졌. 동시에 그는 언론의 역공을 준비하고 해외 투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수비만 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제는 공격할 차례였. 그는 서연이 남긴 낡은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열쇠 하나가 거대한 권력의 어두운 비밀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서연 또한 어딘가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며 그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속죄해야 할 자신을 위해서. 최민식의 경고는 강지훈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 아내의 안전과 명예,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걸고 그는 거대한 악과의 전쟁을 선포했. 그는 KJ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민식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그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 지훈은 먼저 흔들리는 투자사들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직접 발로 뛰며 파트너들을 설득했고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흔들림 없는 리더십에 위기는 서서히 통제되기 시작했다. 회사가 안정을 되찾자 그는 본격적으로 서연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몰두했. 그는 서연이 사용하던 개인 노트북과 태블릿을 전문 포렌식 팀에 맡겼. 겉보기에는 평범한 인터넷 검색 기록과 쇼핑 내역뿐이었지만 지훈은 그 안에 분명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 며칠간의 분석 끝에 팀은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해냈다. 암호를 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훈은 한 가지 단어를 떠올렸. 그것이 정답이었다. 파일의 암호는 새롬건설의 창립 기념일이었다. 파일 안에는 서연이 몇 년에 걸쳐 기록한 비밀스러운 메모와 몇몇 인물의 연락처가 들어있었. 그중 지훈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름은 두 사람이었다. 박진우 기자, 그리고 고상철 탐정. 지훈은 즉시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했다. 박진우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대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보도 기자였. 고상철은 20년 전 새롬건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으나 수사 종결 후 의문스럽게 경찰복을 벗은 인물이었다. 지훈은 이들이 서연의 조력자였음을 직감했. 그는 먼저 고상철 전 형사가 운영하는 낡은 흥신소 사무실을 찾아갔다. 허름한 사무실에서 그를 맞이한 고상철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KJ그룹 회장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시오? 그는 지훈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 쏘아보았.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윤서연 씨의 남편입니다. 고상철은 코웃음을 쳤. 남편 당신 같은 사람이 남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서연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연민이 섞여 있었. 지훈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모두 인정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끔찍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서연 씨가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제가 그 싸움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상철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 고상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서연이가 떠나기 전날 밤 나에게 맡기고 간 물건이야.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 그것은 윤서연의 일기장이었.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그는 고상철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차 안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첫 장을 펼쳤. 그곳에는 그가 전혀 몰랐던 아내의 진짜 목소리가 담겨 있었. 일기는 지훈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진심으로 지훈을 사랑했고 그와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우연히 KJ그룹의 과거 자료를 통해 남편의 회사가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원수의 아들이라니. 하지만 나는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것은 그의 아버지고 그 배후에는 최민식이라는 악마가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복수심 사이에서 깊이 고뇌했. 결국 그녀는 지훈 몰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고 밤에는 홀로 20년 전의 자료들을 뒤지며 최민식의 범죄 증거를 수집했. 고상철 전 형사와 박진우 기자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진심을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돕기로 했.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녀의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최민식이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 더 이상 지훈 씨 곁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나는 떠나야 한다. 모든 증거를 안고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덮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 동시에 그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느꼈다. 그의 아내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불의에 맞서 홀로 싸워온 용감한 전사였.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만의 속죄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 이것은 서연의 위대한 싸움을 완성해야 할 그의 의무이자 숙명이었다. 그는 박진우 기자를 찾아갔. 그리고 서연이 모아온 모든 증거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민식을 무너뜨릴 계획을 함께 세우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 그곳에는 아내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남자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 윤서연의 일기장은 강지훈에게 성서이자 전략서가 되었. 그는 아내의 고통과 용기를 가슴에 새기고 박진우 기자, 고상철 전 형사와 함께 최민식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 세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전문가였. 지훈의 전략적 사고와 자금력, 박 기자의 여론 형성 능력고 형사의 집요한 정보력이 결합되자 그들은 최민식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무기를 갖추게 되었. 그들의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지훈은 최민식의 끝없는 탐욕을 이용하기로 했. 그는 KJ그룹의 명운을 걸고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에 초대형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수조원대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단숨에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변수를 안고 있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 지훈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의 특정 부분에 허점을 노출시켰다. 그는 최민식이라면 반드시 이 허점을 파고들어 이권을 챙기려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최민식이 심어놓은 스파이를 통해 이 허점이 사실은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비밀 통로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 KJ그룹의 위기로 인해 지훈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 예상대로 최민식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지훈이 절박한 나머지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회에 KJ그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프로젝트의 이권까지 독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 그는 즉시 자신의 인맥과 불법적인 자금을 총동원하여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하고 지훈이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에 접근하기 시작했.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고상철 팀은 최민식의 자금 흐름을 24시간 감시했고 박진우 기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 지훈은 겉으로는 위기에 몰린 CEO를 연기하며 최민식을 방심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은 복수의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 한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마을. 윤서연은 박선영이라는 가명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 그녀는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며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려 애썼지만 매일 밤 인터넷을 통해 KJ그룹과 강지훈의 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 그녀는 남편이 자신 때문에 위험한 싸움을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최민식의 공격으로 KJ그룹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 그녀는 자신이 떠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자책했다. 그녀는 지훈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숨어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괴로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지훈이 발표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기사를 보게 되었. 표면적으로는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지훈의 의도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최민식을 잡기 위한 거대한 덫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긴 최민식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비밀 장부가 있었. 서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장부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그녀의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최민식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공중전화를 찾아 박진우 기자에게 익명으로 연락했. 20년 전 세롬건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보도할 용기가 있다면 제가 보내는 것을 받으십시오. 며칠 후 박진우 기자의 사무실로 발신인 불명의 소포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낡은 회계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 장부에는 최민식이 세롬건설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지른 뇌물 공여 협박 자금 횡령의 모든 기록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 이것은 최민식의 목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 박진우는 즉시 지훈에게 연락했다. 장부의 존재를 알게 된 지훈은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서연이 보낸 것임을 직감했. 그녀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 최민식이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고 그들의 손에는 과거와 현재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무기가 쥐어졌.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KJ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지훈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 최민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주주총회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강지훈이라는 사자의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 거대한 폭풍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 KJ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존폐 여부와 경영진 문책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 이것은 사실상 KJ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벌이는 강지훈과 최민식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을. 최민식은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가 포섭한 주주들이 둘러앉아 힘을 과시했. 반면 단상에선 강지훈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다. 누구의 눈에도 그는 패배를 앞둔 장수처럼 보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의 불안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최민식 측근들의 날카로운 공격이 쏟아졌다. 그들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무모함을 지적하며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맹비난했다. 이런 위험한 도박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경영자는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고함과 비난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지훈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 마침내 최민식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위선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KJ그룹의 오랜 동반자로서 지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고 주주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지훈 회장의 퇴진과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의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 모두가 최민식의 승리를 예감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강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할 만큼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최민식 회장님의 깊은 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회사를 진짜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민식이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강지훈 그놈은 이제 끝났어. 스마트시티는 이제 우리 차지가 될 거고 그 안에 숨겨진 비자금 통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게다. 영상 속 최민식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이것은 고상철 팀이 최첨단 도청 장비를 이용해 확보한 영상이었.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자금 통로란 바로 제가 회장님을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검은 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기록이 지금 이 시간 검찰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최민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우 기자가 동료 기자들과 함께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섰. 그의 손에는 긴급 속보 태양그룹 최민식 회장 20년 전비리 의혹의 전말이라는 헤드라인이 찍힌 신문이 들려 있었. 신문이 강당 전체에 배포되었. 일면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장부의 내용과 새로운 건설을 파멸시키기 위해 최민식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장부, 협박 녹취록,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까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최민식에게 폭풍처럼 쏟아졌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민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 거짓말이야. 전부 날조된 음모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 바로 그때 강당의 뒷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 최민식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최민식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했던 거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 최민식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단상 위에 강지훈을 향해 악에 바친 눈빛을 보냈다. 강지훈, 내 놈이 감히 나를.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은 점차 멀어져 갔. 지훈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것은 그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희생을 남긴 비극의 끝이기도 했.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훈은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KJ그룹은 오늘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름 없는 곳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온 한 용감한 사람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는 아내를 생각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주주총회는 만장일치로 강지훈에 대한 재신임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결의했. 최민식의 몰락과 KJ그룹의 극적인 승리는 다음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이다. 최민식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강지훈과 KJ그룹은 부패한 권력을 심판한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 언론은 그의 전략적인 승리를 칭송했고 주간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두가 강지훈의 시대를 예견했지만 정작 그는 승리의 영광 속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아내가 없는 펜트하우스는 예전보다 더욱 차갑고 텅 비어 보였. 그는 서재에 앉아 서연의 일기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의 고통과 사랑 그리고 용기를 마주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통감했. 그에게 회장이라는 자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 며칠 후 강지훈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KJ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회사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저의 빈자리는 저보다 더 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채워줄 것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수많은 추측을 낳았지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 그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남긴 낡은 열쇠와 그녀의 일기장만이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정보망을 동원해 그녀를 추적하지 않았. 대신 그는 그녀의 마음을 따라가기로 했다. 일기장 곳곳에 묻어있던 그녀의 꿈,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나만의 집을 설계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기억해냈. 그는 전국의 해안가 마을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조용하고 소박한 어촌 마을들을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값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 익숙해졌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 이 여행은 그녀를 찾는 과정이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속죄의 시간이기도 했.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남해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였다. 그는 언덕 위에 새로 지어진 작은 건축, 설계사무소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 공간 그리고 이야기라는 간판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인이 설계도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 석양을 등진 그녀의 옆모습은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윤서연이었.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 지우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는 섣불리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 해가 지고 서연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언덕 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잠시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 처음에는 그저 낯선 여행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의 익숙한 실루엣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지훈. 그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지난 시간의 아픔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 마침내 그녀의 앞에 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미안함과 애틋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홀로 겪었을 고통을 아무것도 몰랐던 것, 당신을 외롭게 했던 것, 전부 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 지우는 품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몇 달 전 그녀가 펜트하우스에 두고 온 이혼 합의서였. 이 서류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붙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존중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우니까요. 그는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 서연은 이혼 서류와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지난날의 원망과 아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에 대한 사랑.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이혼 서류가 아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눈물로 얼룩졌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용서의 미소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 앞으로 펼쳐진 길고 긴 해안선을 따라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마침내 그들에게도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 그들은 이제 진실 위에서 서로를 온전히 마주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